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오늘로써 제 11주차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놀이치료 구성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한 내용을 잠시 좀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면, 자, 제5장은 아동상담의 주요 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제1절 놀이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놀이치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놀이치료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놀이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놀이치료의 치료적인 힘, 또 놀이치료의 발전 배경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놀이치료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놀이치료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놀이치료 과정과 놀이치료의 치료적 방법, 또 부모 상담과 치료적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절은 모래놀이치료인데요. 모래놀이치료의 정의, 또 모래놀이치료의 발전 배경, 또 모래놀이치료의 방법 및 특징, 또 모래놀이치료의 구성요소, 치료자 역할, 전이와 역전이, 또 모래놀이치료 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절에서는 미술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술치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또 미술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치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술치료의 대상이 누구고, 또 미술치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고, 미술치료를 위한 준비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미술치료의 과정, 또 미술치료의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놀이치료, 제1절 놀이치료를 보면 놀이치료의 기초, 아동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여유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참을 줄 아는 힘은 아동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즐거움과 기쁨은 창의적 개방적 사고, 또 세상의 신비, 또 호기심, 가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동은 어떤 방식이나 스타일로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란 그런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놀이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치료의 정의는 여러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담자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방지 혹은 해결하고 체적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훈련된 치료사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 아동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놀이의 치료적 힘을 적용시키는 대인관계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놀이치료학회 1997년에 이렇게 정의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놀이치료의 목적을 보면, 앰스터는 그 6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아동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적 관계 형성, 세 번째는 방어 극복과 불안 다루기 위한 매개체 제공, 네 번째는 감정 언어 표현 촉진, 다섯 번째는 무의식적인 감정과 수반되는 긴장, 또 불안 표현 완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치료실 밖의 일반 상황 적응 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놀이치료의 6가지 목적이다, 이렇게 엠스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의 치료적 힘 지난번에 쭉 살펴봤죠. 넘어갑니다. 놀이치료의 발전 배경 보면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에서부터 쭉 G 랜드레스까지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주정일 교수 숙대 그 아동복지학과 교수인데 이 놀이치료를 번역하면서 한국에 이제 정착을 시키게 된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이치료 이론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9가지를 쭉 놀이치료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신분석적 놀이치료라든지 뭐 아동중심 놀이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또 발달 놀이치료, 융학파 놀이치료, 아돌러 학파 놀이치료, 생태학적 놀이치료, 대상관계 주제놀이 놀이치료, 부모 놀이치료, 뭐 이런 9가지 놀이치료 이론들이 있는데, 이 놀이치료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해서 그쪽 이제 놀이치료를 집중적으로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놀이치료 구성 요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할 내용인데요. 자, 놀이치료 대상을 먼저 우리가 보면은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고자 영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에도 놀이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전반적인 발달, 즉 신체적 발육, 특히 걷기나 말하기, 식습관, 대소변 훈련 이런 것을 말하지요. 또 인지적 기능 수준, 또 관계 맺기, 관계 맺기는 뭐 낯가림, 또 가족 및 가족 이외의 또래, 또 뭐 친척, 교사 등과의 관계, 이런 관계 맺기, 또 정서적 기능 수준, 이거는 뭐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놀이평가, 또 행동평가를 할 수 있고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행동습관, 특히 손톱 깨무는 거라든지 눈 깜빡이기, 또 뭐 산만하고 부주의하고 충동성 있고 공격성 있고 또 강박적인 행동, 또 위축, 이런 행동습관, 또 언어습관 중에는 말더듬기, 문장 흐리기, 또 뭐 발음 부정확하게 하는 단어 건너뛰기 등 이런 것들, 또 정서적으로는 낯가리기, 뭐 표현 못하기, 불안, 우울, 또래와의 마찰, 뭐 이런 것들, 또 부모 자녀 관계 어려움을 이렇게 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학습 부적응이라든지 또 공격성이라든지 반항, 또 산만, 부주의, 충동성, 위축, 또래 관계의 어려움, 또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는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뭐 어린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 또 청소년기, 그리고 뭐 또 성인들, 나중에는 이제 그 요양원 같은 데는 노인들까지라도 이렇게 이 놀이치료의 모든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 아동 상담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놀이치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이치료사가 있어야 되죠. 놀이치료사.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치료에는 놀이치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 치료 대상자만 있고 놀이치료사가 없으면 혼자 뭐 할 수가 없지요. 놀이치료사가 치료의 대상자를 두고 이제 치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놀이치료사가 반드시 구성 요건 중에 필요하다. 초기 아동기 동안 중요했던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려운 점들이 최소화되거나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에 가장 중요했던 대상에 대한 감정 양식은 인생 과정에서 다른 개인에게 전이가 됩니다. 놀이치료자는 아동의 중요한 대상으로 재구성해서 아동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틀을 구성하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치료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수용 태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놀이치료 대상자의 말에 경청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놀이치료사에게 없으면 놀이치료를 충분히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놀이치료실과 놀이도구인데요. 이게 이제 자 대상이 있습니다. 또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놀이치료사가 개입해서 놀이치료를 해 나가는데 그 놀이치료실이 있어야 되겠죠. 놀이치료실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놀이를 하는 거니까 놀이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놀이치료실은 아동과 정기적으로 만날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놀이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아동만의 특별한 놀잇감방으로 꾸며야 한다고 하는 거죠. 최소 놀이치료실이 크기는 약 3×3m, 또 이제 5×5m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5×5m보다 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커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아이하고 놀이하면서 그 장소가 너무 크게 협소하게 되면 또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크게 되면 주의 집중이 산만해져서 또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조용하며 청결하며 또 비교적 청소가 아주 용이하며 화장실과 싱크대가 구비되어 있으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놀이하다가 화장실을 또 1층으로 내려가고 2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화장실이 놀이치료실 내에 갖추어져서 놀이치료를 하다가 아이가 생리적 현상으로 화장실이 급하게 되면 갔다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싱크대가 구비되어 있으면 좋다. 자, 지저분한 활동들을 하면서도 걱정이 없고 또 모래상자나 물놀이, 그림 그리기, 뛰어놀기 등 신체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용하게 이완할 수 있는 활동도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놀이실 안에나 또 바로 옆에 화장실을 구비하는 것은 아동이 치료 회기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를 받다가 아이가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놀이 치료하는 데에 이제 싫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방해가 되게 되는 거지요.
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놀이실에 창문이 있다면 아동의 손이 닿지 않아야 하고 안전에 대비해서 안전유리와 창살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치료받는 아이가 또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놀이 치료실의 이러한 부분이 잘 갖추어진 곳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놀이 도구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구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라든지 또 기법이라든지 환경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이 놀잇감과 놀이도구는 치료자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양육과 또 관계된 놀잇감, 또 창의적이고 가상활동이 가능한 놀잇감, 또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놀잇감, 또 이완할 수 있는 놀잇감, 또 자신의 문제 증상과 관련된 놀잇감,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잇감 종류를 우리가 쭉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양육 놀잇감인데요. 양육 놀잇감 말 그대로 양육할 때 필요한 그러한 놀잇감이 있지요. 뭐 젖병이라든지 아기 담요라든지 베이비 로션, 파우더, 또 동물과 사람 닮은 인형, 또 감각운동기에 필요한 놀잇감, 감각운동기는 소리나는 놀잇감이 있죠. 딸랑이라든지 뭐 악기라든지 녹음기 뭐 이런 거, 공, 또 블럭, 이런 것들이 감각운동기에 필요한 놀잇감이다. 그래서 이런 양육 놀잇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 놀잇감이 있습니다. 가상 놀잇감은 영웅이나 뭐 의사 등 각종 직업이나 영웅적인 캐릭터, 또 뭐 가족 역할을 위한 의상이나 피규어 같은 거, 피규어, 생활 도구 및 가전 제품을 아주 축소한 작은 그러한 놀잇감, 뭐 소꿉 놀잇감, 또 장난감 전화, 또 뭐 계산기, 뭐 다양한 뭐 환경, 뭐 유치원이라든지 병원, 마켓, 집, 학교, 뭐 이런 것들, 이런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가상 놀잇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공격 놀잇감입니다. 공격 놀잇감은 뭐 군인, 또 무기, 군용차, 전투기, 또 펀치백, 또 스티로폼 칼, 또 총, 장난감 총 있죠? 그 다음에 풍선, 뭐 야수, 동물 야수 있죠? 또 뭐 공룡 이런 것들, 동물, 괴물 인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놀이 치료하는데 이 공격, 이런 뭐 야수, 뭐 괴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아해할 필요 없고요. 이런 공격적인 놀잇감도 반드시 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창의적 및 이완 놀잇감이 있습니다. 찰흙이나 또 플레이도우, 글라스 데코, 또 모래, 물감, 또 미술 도구, 이젤 같은 것, 또 물,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동차류, 또 뭐 보드게임류, 이런 것들이 이 놀잇감 종류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이 치료의 구성 요건은 아주 중요한데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아동일 수도 있고 영유아일 수도 있고 또 뭐 청소년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아동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 놀이치료의 대상은 정서 사회 발달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놀이치료사는 반드시 치료를 하려면 치료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상과 놀이치료사가 함께 치료를 이제 펼쳐나갈 놀이치료실이 있어야 되고, 매개체인 놀이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 요건은 놀이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놀이치료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자, 놀이치료실 한번 좀 볼까요? 놀이치료, 여러분 여기 보면 놀이치료실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요 아이 유모차 뭐 또 뭐 요건 환경이죠. 요건 환경.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웅들 피규어도 있고 뭐 스티로폼 칼도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뭐 동물들 갖가지 뭐 공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공격적인 놀잇감도 있고, 또 이제 양용 놀잇감도 여기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놀잇감도 있고요. 또 뭐 창의적인 뭐 그런 놀잇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래서 이런 놀잇감이 이 놀이치료실에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의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놀이치료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